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순매도세에 2010선을 내어주며 20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웃인 코스닥은 오전의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550선을 지켜내며 55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0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외인과 개인, 기관의 매매 공방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밤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의 서프라이즈 소식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보였었지만은 금일 국내 증시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경계 심리가 작용하면서 보합권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으로 장초반 국내 증시는 오름세로 출발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하는 등 외국인 매수 강도 약화가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경계 심리가 좀 더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대형주들의 투자 심리 역시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개별 주동을 포함한 코스닥 및 중소형주들의 모습은 모멘텀 플레이로 인해서 활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 신작 게임들의 출시 소식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소식에 국내 컨텐츠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함께 한중 FTA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및 소재 업종들의 수혜를 예상하기도 했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단기적 다음 주 이후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한중 무역 확대 등 대외 시장과 개방에 더불어서 중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국내 컨텐츠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걸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장세인데요. 자, 주말을 앞두고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최근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2000선을 다시 넘어서면서 대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다음 주 삼성전자 화요일에 그 실적 발표를 앞두기 전까지는 일단 대형주들 관련돼서는 경기 심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모멘텀군이 살아있는 중소형군들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 지속과 중국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및 유로존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주들 중에서는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가볼게요. 이제 중기 포트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관망 내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던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어떤 포트에 대한 정확한 구성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경기 상황들이나 국내 증시의 어떤 현황들을 좀 같이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제 글로벌 증시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죠. 이제 17,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려도 많고요, 걱정도 많은 상태이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표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고용 지표 28만 8천 명의 그 추가적인 어떤 고용 창출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업 기준으로 예상치 기준으로 21만 5천 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고용이 창출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름에 따라서 이제 20만 이상의 어떤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6%대로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제일 처음에 이제 리먼 사태가 났을 때 실업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고 본다면 12%까지 올라갔다고 본다면 지금은 거꾸로 봤을 때는 실업률은 거의 최저점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4%대 정도라고 한다면 완전 고용 4%가 진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6% 이하대 정도라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떤 구조로 봐야 되냐면 선순환 구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선순환 구조라는 것은 잘 되면 계속적으로 잘 돼갖고 그것이 뒤에 배경이 돼서 다시 좋아진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업자들이 줄어들니까 이들이 소득이 발생하니까 이 소득을 갖고 들어와서 또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면서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서 또 그러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확대하는 시기가 아니고 확대하는 규모를 축소하는 시기, 테이퍼링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FRB 회의가 다 끝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이 진행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냐. 저희가 이제 시간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모든 여건을 감안했었을 때 6월 FOMC 회의 이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걸로 봤었을 때 예상치를 지금 3월까지 한 3개월 정도를 땡길 가능성도 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결국 이제는 그러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물가라는 부분과 경기라는 부분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 기준에서 결국은 이제는 물가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 회복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경기 회복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 빨리 회복이 좀 돼야지만이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라는 거죠. 더 간다라는 얘기와 너무 많이 왔다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대5 정도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중요 지표들로는 드라기 총재의 초저금리 기간이 상당 기간 유지될 거다. 지금 ECB는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유럽 쪽은.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0.15까지 떨어뜨린 상태에서 예치금리가 마이너스 0.1이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맡겨놓고 오히려 돈을 맡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결국은 경기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맞물려서 또 뭐냐면 미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지만 돈을 풀어는 줬는데 돈이 시장에서 안 돈다는 얘기죠.
근데 물가 상승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소비 주체들이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고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안 돌고 쥐고 있다는 얘기인데 유럽에서는 어떻게든지 돈이 회전을 시켜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물가 상승 목표치 2%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ECB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하나의 플러스 요소와 하나의 마이너스 요소가 지금 충돌하는 구간에서 글로벌 증시는 웬만큼 선진 증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어떤 글로벌 증시, 선진 증시를 놓고 본다면 지금 상당히 좋은 시장 구간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 글로벌 증시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네. 현 주소 좀 자세하게 네. 풀어주시죠. 일단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박스피라고 그럽니다. 박스피. 그러니까 뭐냐면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코스피죠.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좀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올라오면 국내 증시가 올라온다라는 이코르 증식이 성립됐는데 요즘은 이걸 갖다 소위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이제 유럽이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못 받고 있고, 국내 증시는 다소 어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냐면, 중국 증시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진 증시와 이머징 마켓을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는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게 결국 그겁니다. 전 세계에 돌고 있는 돈 중에 다시 선진 증시로 자금이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한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초대형주에 대한 상승은 제한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초대형주들은 낙폭이 큰 거에 대한 자율 반등은 진행되지만 추세 상승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하단과 상단은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얘네들이 위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상 지수를 강하게 위쪽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높인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수를 본다면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오는 현상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지수의 박스권은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지금 건설, 조선, 철강이 빠르게 순환을 하고 있으면서 이쪽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냐면 중소형주 쪽의 장기 강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중소형주장 끝났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끝날 수 없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너무 탄탄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단기 펀드가 아니라 장기 펀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 3년을 길게 보고서 수익을 많이 내고서 충분히 시장에 형성될 때 매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4월 23일 고점 그리고 2개월간의 조정 마무리하고요. 악성 매물 대부분 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됐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의 장기 상승의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연간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매수를 했냐면 6,670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한 1조 8천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합쳐준다고 본다면 거의 한 2조 7, 8천억 정도를 2조 한 6천억, 5천억 이 정도 산 걸로 일단 볼 수 있는데, 많이 샀을 때는 3조를 넘겼습니다. 최근에 매도가 좀 강했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보면 6,670억이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외국 펀드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단기 펀드는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장기 펀드는 계속 쥐고 있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씩 늘렸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소형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또 하나는 정부의 성장 정책의 수혜를 받을 거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성장 정책이라고 한다면 좀 힘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글로벌 환경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될 길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전체적으로 가야 될 길이고요. 거기에다 각각의 나라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의 일시적인 어떤 드라이브 정책은 있겠지만은 결국 전체적인 방향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 세계적인 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러셀 2000 지수 같은 게 강하게 움직이는 기준이 뭐냐면 결국은 그쪽에 성장 엔진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상당 기간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대형주의
강세장이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1년을 진행됐다면 앞으로 중소형주의 강세장은 상당 기간 동안 1, 2년짜리가 아니라 거의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거라는 것으로 뭐 장의 흐름은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앞으로 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기 펀드에서 담은 업종은 어떤 업종들일까요? 장기 펀드 쪽은 지금 이제 뭐 한 예만 들면 LED 쪽을 가장 많이 담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서울 반도체를 갖다가 작년 기준으로 요즘 외국인들이 흐름 굉장히 좋죠. 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샀냐면 작년에 그 전체 규모에서 3분의 1 정도 약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작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했는데 일단 성장주라는 단어는 최근에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 성장주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성장주가 어느 쪽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장주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좀 빠르게 커지는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D 같은 경우 올해 커지고 내년에 커지고 아니면 풍력 쪽 시장도 이렇게 커진다 이래서 시장이 기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쪽에 하나의 종목군이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종목군. 최근에 이제 치킨게임 승자라고 하는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형성하는 것들은 역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종목군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성장 쪽에 관련 쪽에 있는 쪽에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지금 저평가 갖고서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저평가는 요번에 이제 그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한 번쯤 현금화 시키는 좀 필요가 좀 있고요. 결국은 우리의 주력 쪽은 성장 쪽의 비중 쪽을 확대하는 쪽의 방향으로 가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에 좀 기대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우 멘토입니다. 2시 20분 이 시간은 제가 특징주를 찾아서 여러분께 왜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종목을 살만한가 아니면 팔만한가 아니면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튼요, 한 주가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요? 예전에 이 어른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20대는 시속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km 이래 간다고 그랬는데 진짜 같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면은요, 거기에 곱하기 2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고. 근데 반년 동안 이제 계좌 열어보면 별로, 그쵸? 이게 뭐 만족할 만한 계좌 수익률 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고. 시장도 재미가 맨날 거기서 거기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지쳐있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요, 유럽계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7월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올 한 해 수익률을 다 채울 수 있는 구간은 언제인가? 바로 7월달, 8월달에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기대감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 가져와 봤냐면 CJ ENM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관심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정 부분 조정이 지난 타이밍에서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좀 두들겨 봐야 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죠? 애널리스트들한테 정보가 빠져나가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났었고, 그러다가 지금 일정 부분 급락 이후에 다시 또 회생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참 주가의 변곡이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래서 CJ ENM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을 많이 기다렸어요. 자, 제가 밸류밴드 통해 가지고 나중에 더욱더 또 상세히 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오늘의 급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왔습니다. 그죠?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좀 계속 좀 더 강화해보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중 문화 컨텐츠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이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치가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늘 강세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면 꽤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외국인들이 3월 이후에요. 3월 이후에 45,000원에서 50,000원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쭉 밀리는 동안에요.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현재까지도 매도 기저로 가봐야 되죠. 뭐 조금 샀다가 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이렇게 매도 기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은요, 또 조금 달라요. 오히려 40,000원에서 50,000원까지 계속 샀어요. 기관은 4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샀는데 외국인들 45,000원 이상에서 매도했다 그랬죠. 즉 뭐냐면 40,000원에서 45,000원 구간은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는 쌍거리로 40,000원에서 45,000원까지 튕겨져 나갔고, 45,000원부터는 외국인들은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사줬고요. 그러면 보세요. 두 양대 축이 같이 사주면서 40,000원에서 45,000원까지 갔죠. 여기에서 45,000원에서 50,000원 가는 구간은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이 매수를 했으니까 한쪽이 누가 더 많이 판 게 맞느냐, 산 게 더 맞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근데 기관이 사는 양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0,000원 갔죠. 50,000원까지 갔는데 외국인은 계속 매도돼 있죠. 여기에서 기관이 더 사주지 않고 기관이 관망을 해버리면, 외국인들은 매도, 기관은 관망이면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일정 부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충격을 받으면 개인들이 이익 실현 또는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충격을 받는, 물론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종목이 떨어졌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뭐 흐름이 아직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는 굉장히 작아진 상태고 기관은 전혀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관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강화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 오늘의 상승이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관찰 포인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의 이 방송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CJ ENM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이 방송 프로들이 전부 다 총량제예요. 총량제는 사실 뭐냐면 알리는 거죠. 알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죠.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SBS나 MBC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다 개별 계약을 따로 맺거든요. 자, 이제부터 CJ ENM도요, 개별 계약으로 각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판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익이 많이 올라갑니다. 또한 툴 자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J ENM에서 했던 여러 가지 프로들을요, 이러한 프로의 형식이라는 거 통째로 넘기면서 라이센스 가격을 받는 이런 것들의 수익 창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시는 분 많으시죠. 젊은 친구들 많이 하던데요. 모두의 마블이라는 거 있죠. 이게 드디어 7월 달에 신규 출시합니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신규 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게임들도요, 좀 안정세를 잘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거의 뭐 검증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향이 좀 비슷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선풍적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 결국 뭐냐면 이 관찰 포인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의 어떤 그 강세가 이 CJ ENM에 굉장히 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악재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악재는요, 바로 이제 정보 사전 유출했다는 부분이 될 것인데요. 실적 정보 유출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과징금 또는 벌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벌금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냐면
60억에서 180억 정도의 벌금을 구형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증권사들도 다 동일하게 맞습니다. CJ ENM이 구형받을 금액 자체가 60억에서 180억.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60억이다, 180억이다,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받는 뭐죠? 신뢰도 추락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물론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부적인 뭐 차이니즈 월이라든지 이렇게 내부적 이제 구축을 시스템 구축을 잘 한다면 한 단계 더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의 CJ ENM이 풀어야 될 과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잘 해소를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는 또 과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실적 전망 볼게요. 일단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광고 시장에서는요, 경기가 지금 꽤 안 좋잖아요. 또, 뭐 세월호 사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이 방송 부분에서는 수익이 좀 부진해요. 근데 이제 이 방송 부분의 부진한 부분들을 어떻게 광고 부분에서 부진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이 중국 진출에 대한 게임주들이 게임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런칭하고 마케팅 비용들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수익으로 살금살금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이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겠네요. 따라서 2분기 매출은요, 4,345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4,345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7억, 그리고 순이익은 125억 정도로 전망을 합니다. 아직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크진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이냐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 마케팅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을 깔아놓은 데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판을 계속 넓혀가면서 조금씩 일정한 수익을 이상이 나오는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투자가 되고 있는 바로 어떤 기업이죠? 성장주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장주는 일반적인 가치주보다 가치에 대한 밸류를 좀 더 많이 부여를 해주는 게 시장의 논리겠죠. 자, 그러면 CJ ENM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자, 내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밸류밴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요, 제일 먼저 내재 가치하고 역사적 마켓 밸류를 고려했을 경우에 적정 주가는요, 39,000원, 저 중간선입니다. 자, 근데 저기 A 지점이 있죠? A 지점이 바로 제가 2월 25일 날 주식 승천 통해서 37,000원에 매수했던 포인트였고요. 그게 5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5만원 가격이 바로 B 포인트인데, 어떻습니까? 밸류밴드를 튕겨져 나가죠? 저게 뭐냐면 고평가 구간입니다. 내재 가치, 실적에 대비해서 고평가 구간으로 튕겨져 나갔기 때문에 5만원의 이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중간 지점의 선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이번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치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면 저 C 포인트 정도를 다시 한번 놓고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C포인트까지는 실질적인 부분이지만 기대치가 나온다면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저 밸류에서 우상향하는 밴드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5만원권까지는 재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오늘같이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오늘이라도 당장 따라갈 것인가,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따라가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주말이니까 다음 주로 넘기세요. 다음 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가격은요, 43,000원입니다. 43,000원 이하에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요, 5만원까지라고 본다면 한 10% 이상의 이익을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3,000원 이하에 진입했을 때는 분할 매수해도 CJ ENM은 적정 주가보다 한 4,000원 높은 가격이더라도 지금의 성장성이 시장에 부여받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43,000원도 결코 고평가된 가격이 아니고 매수 가격으로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지금 이제 유럽계 자금인들이 몰려온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은요, 아시죠? 여러분들. 일요일 날 저녁 9시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시면은요,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우리 7월, 8월달 서머랠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날 9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멘토입니다. 네, 지금 지수가 소폭 밀려요. 아주 소폭 밀립니다. 0.07% 정도, 2009포인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29% 정도 상승을 하면서 552포인트 정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8일이었습니다. 8일.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이번 주 이슈들에 대해서, 지표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오후에 바뀌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일이고요. 하지만 제 판단은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아군일까, 적군일까, 이게 진짜 중요한 다음 주의 시장 이슈일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시장 분위기는, 실적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에서도 실적을 자꾸 낮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그럼 당연히 뭐죠? 적군입니다. 이게 적군인데 과연 얼마나 나쁜 적군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아군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삼성전자 실적을 볼 거기 때문에 종목은 없습니다. 대신에요, 오늘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봐야 될 종목군들에 대해서 쭉쭉쭉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부터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급 100점주를 본 이후에 제가 오늘 AS 해드릴 종목들도 있죠. 같이 좀 살펴볼 테니까요. 먼저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KT 갖고 나왔고요. 삼성 SDI, GS건설, CJ ENM,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KT예요. 자, KT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것도 몇 번 가져나왔던 것 같은데, SK텔레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SK텔레콤은 조금 약간 관심 두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KT도 같이 봐야 된다, LG유플러스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포인트 상황에서 KT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에서 1.7% 정도 상승을 줍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보건데 전고점 포인트가 현재 살펴보니까 32,000원 정도인데 충분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 이제 KT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상승 분위기 즐기시고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추세의 상단 부분에 해당한다면 1차적으로는 전고점 올라가는 거고 34,000원까지도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자, 제가 즐겨 그리는 추세에 대한 라인, 이 바닥 포인트죠? 그쵸? 여기서 또 라인 잡고요. 이렇게 올리면 이 갭을 메울 수 있다. 이 갭을 메울 수 있다에 제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서 보유해보자.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오해하시는데 이렇게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는 분들은 주식하지 않으시는 게 낫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까지. 아셨죠? 자, 두 번째는요. 삼성 SDI입니다. 자, 오늘 또 올라갑니다. 17만 1,500원까지 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삼성 SDI 제가 뭐라고요? 조정 나오면 얘는 그냥 뭐 땡큐 하고 사는 거고 적금 형식으로 그냥 모아가면 된다고 3월 달부터 진짜 입에서 적금 냄새 날 것 같아. 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계속 상승으로의 분위기 전환 나올 수 있는. 조정이 나온다면 땡큐. 조정이 나온다면 또 땡큐. 연말까지 가져가자. 이거는 삼성 SDI는 지금 역사적인 바닥 저점이 온 상태입니다. 이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삼성 SDI에 대해서 이거 팔아야 되나? 많이 올랐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조정이 오면 또 담아보세요. 네. 비중은 적당히 너무 100%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30%까지 제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보통은 10%가 가장 적당하고 더 5%로 쪼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10%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삼성 SDI는 제가 조정이 많이 온다면 16만원 깨지면 참 좋긴 하겠는데 30만원까지, 30%까지 제가 비중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GS건설 보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2% 이상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수주가 좋으니까 건설 경기 어떻게 2분기 때 목표가 아니죠. 적정 주가 수준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실적치도 좀 올려놨어요. 상향시켜놨어요. 증권사들이. 올라가겠죠. 자, GS건설에는요,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그 추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2월부터. 요렇게 올라가고, 그쵸? 여기서 또 어떻게 갈까요? 요렇게 가면 맞잖아요. 그쵸? 거의 맞아 떨어지죠? 자, 여기가 바닥이었고요. 두 번째 바닥 나왔고요. 세 번째 바닥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 추세 상단으로 올라가면 다음 포인트 어디? 여기 갭 매우겠죠. 여기 얼마인가요? 4만원 정도 되네요. 4만원 정도까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주식은 절대 빨리 가는 주식 위험합니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이거 조정이 나왔다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다음 라인은 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걱정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CJENM입니다. 네, 오늘도 나무노멘토님과 한 종목이 겹쳤습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겠죠? 이거 이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다가 제가 손절을 치고 나왔어요. 안 쳤으면은 수익은 잘 나고 있겠네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CJENM 같은 경우 지금이랑 구간대에서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아요. 조정이 좀만 더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시진핑과 성이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CJ 쪽이요, 아무래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고 제가 나무노 멘토님이랑 의견 똑같으니까요.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미디어플렉스 봅니다. 자, 11% 갑니다. 미디어플렉스 하면 여러분들 어떤 회사인지 영화에 투자하는 회사 이렇게 볼 수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뭐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또 개봉할 영화까지 좀 기대가 많이 커요. 자, 그런데 영화주들은 영화가 개봉하고 난 다음에 기대가 크더라도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디어플렉스가 이때 관상이라는 영화가 이때였습니다. 정말 잘 800만 넘었죠? 근데 주가는 계속 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전 고점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여기 이 정도 됩니다. 그쵸? 5,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이거를 따라간다. 오늘 사신 분들 주식하지 마세요. 예. 왜 이렇게 투기성 매수를 하십니까? 조정이 온다면 매수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끝물이에요. 가끔 제가 이러잖아요.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사실 분들 진짜 위험해요. 사지 마시라고 갖고 나온 거고요. 조금 조심은 해봐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이거 매도 관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매도 관점으로 미디어 플렉스 봐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KT 서브마린인데요. 오전에도 왔던 것 같은데 못 해드렸나 보네. 늦게 보내셔가지고. 매수가가 5720. 네, 5,720원. 5720. 네, 보겠습니다. 자, 5,720원이에요. 이상하다. 저번에 이거 다른 분, 어제 상담을 해드렸나? 기억이 안 납니다, 오전에. 자, 어찌됐든 간에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친구의 추세 라인은 눈에 들어옵니다.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 제가 좀 길게 펴서 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자면, 바닥 포인트 구간들은 어디입니까? 요 정도가 바닥 포인트로서 인식이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렇죠? 라인 갑니다. 이 당시에는 이 라인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요렇게 추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좀 상세하게 봐드릴게요. 2013년 아까 봤으니까 제외하고 2013년 후반부터 봤을 때 바닥 포인트가 이게 여기잖아요. 여기 크게 됐죠? 네, 여기에서 라인을 따라보자면 이 그림이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매도 흐름은 어디일까요? 매도. 이런 경우에는 정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라인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네모칸에 크게 정사각형 그리고 있는 부분은 슈팅 구간이에요. 말도 안 됐던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조정을 거친 이후에 한번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게 보통 차트의 방향성을 그리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 수급이 있을까요? 네. 수급은 빠져나가네요.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차트 움직임 자체가 추세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 이 지금 제가 화살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최소한 5,500원 다시 내려왔다 올라갈 때 수급 들어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 매수하신 구간은 약간 고점 포인트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 추세의 하단은 답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구간이 왔었잖아요. 여기였잖아요. 이때 왜 굳이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때 왔으면 될걸.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0원 초반대까지. 대신에 놀라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매수값 위로까지 갈 거예요. 6,000원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그때 정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볼게요. 저는 SK 하이닉스 5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SK 하이닉스를 이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4월, 5월 때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지만 6월 달 들어 급등하면서부터는 이거 좀 심하게 올라간다 판단을 들었습니다. 마땅히 시장에 살 게 없었을까요? 모멘텀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넘쳐나면서 좋은 뉴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증권사들의 목표치가 상향되는 시점에서는 항상 하락이 나오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매수 질문을 주셨는데 수급이 이렇게 꼬이는데 기간이 이렇게 팔아 제끼는데 무슨 매수를 하려고 합니까? 외인은 산다고요? 오늘 시장 보여드릴게요. 자, 수량으로 지금 외인들이 33만 주 매도합니다. 금액으로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드리자면 금액으로 보더라도 외인들이 169억 원치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외인은 매도를 합니다. 기관들이 뭐 소폭 사준다고요? 투시는 다 팔고 나가네요. 계속 투시는 매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연기금 매도하고 있어요.
보험 매도. 은행 매도. 자, 여기서 만약에 외인들이 또 매도를 보인다. 다음 주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락 추세. 그러니까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사주고 있긴 하지만 기간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외인이 또 다시 한번 또 5만 원 넘어가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또 나온단 말이에요. 끌어올렸다가 바로 또 팝니다. 뭐 받아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수급 고임이 있다고요. 확실한 수급이 아니에요. 주체 자체가 지금 약간 소멸된 느낌이에요. 소멸됐다는 느낌이 뭐예요? 누군가 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고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매수하신 분들의 잔치이지 지금 신규로 들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5만 원 위에서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5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신다고요? 이거 주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시겠다는 겁니까? 5만 원 위는 아니잖아요. 주식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삶을 살아가시는데. 안 맞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나랑. 아시겠죠? 그 포인트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8,630원에 10%. 8,630원이요? 이거 언제 사셨죠? 오늘? 아니면 저번에? 자, 이 종목은요,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지인분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2012년, 2013년에도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워낙에 싸다. 저평가 구간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 당시보다 지금 3배, 2배 이상 올랐다고요. 이거 왜 지금 삽니까? 여기서 8,000원 위에서부터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8,600원이라. 팔고 나오세요. 당장 매도하시고 뭐 61선, 121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가져가겠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제가 추세 그릴 때 60에서 120에서는 보나요? 거의 보고 하나요? 거의 안 봅니다. 제 나름의 기준과 노하우를 가지고 추세를 그리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그리지 않아요. 61선 보고 깨지니까 올라서 타? 그거는 정말 기초적인 신석기 시대의 방법입니다. 지금 누가 61선, 120선 보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걸 판단합니까? 다 개인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그대로 하실래요? 앞서가셔야죠. 아닙니다. 이 종목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매도가 답입니다. 매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에스코넥 1360원 보겠습니다. 오늘 잘 가네요. 5%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없는 종목. 네. 최소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수급 없는 종목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뭡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화를 자꾸 내야겠습니까? 왜 자꾸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습관, 수급도 없는데 자꾸 들어가시려는 습관, 깜짝이야. 미쓰리 공지가 뜨네요, 갑자기. 수급이 없는데 들어가시려는 습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요. 이거 누가 끌어올렸는지, 누가 하려는지, 그거 조금이라도 알 수 있나요? 이거 외인이요? 이게 무슨 외인이에요? 시가총액이 얼마짜린데, 이게. 890억이잖아요. 기간도 못 들어오는 시가총액. 들어오려면, 보고서 쓰고 들어와야 돼요. 이 종목을 어떤 이유로 제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이 정도로 올라면. 네. 실적에 대한 부분 나쁘진 않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보시고. 그렇죠? 실적은 나쁘지 않은 뭐 작년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될 게, 당기순이익 1분기 때 이렇게 저조한가요? 8억?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영업이익은 조금 지켜볼 만한데, 순이익 부분, 매출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실적을 보인다. 2분기, 3분기 때 잘 나와서 2분기도 걱정이지만. 그러면 또 어디가 걸리죠? 고점 영역 어디예요? 1,400원부터 1,500원이 작년 12월부터의 고점마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관점? 매도 관점. 여차하면 빠져나오셔야 되고, 부탁드리는 것은 월요일날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십시오.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아셨죠? 월요일날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너무나 깔끔합니다.
한 종목 있어요. 이지바이오가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제가 들어오는 다음부터. 자, 지금 현재 이지바이오가 4.6% 올라갔나요? 뭡니까 이거? 제가 목표가를 7,100원 잡았는데 고점이 7,100원이네요. 이거 몰랐습니다, 정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목표가를 제가 7,100원 잡았는데 갑자기 고민이 됩니다. 야, 대박이네 이거. 어떡하죠? 자, 목표가를 좀 상향해 봅시다. 자, PD님 목표가를 좀 고쳐주세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목표가를 전고점 넘어가서 7,400원까지 올리겠습니다. 7,400원까지 목표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7,400원이냐면 고점 포인트 라인에서 아이고 너무 대충 그렸나요? 어찌됐든 요 포인트 맞춘다면 7,400원 라인이 다음 고점 라인의 추세상의 상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지바이오 매수하신 분들 대박이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90%는 현금인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월요일도 종목 안 가져나옵니다. 월요일도 저 종목 안 가져나옵니다. 월요일도 안 가져나와요. 다음 주 화요일도 안 가져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지수 흐름 보고. 화요일 이후부터 해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갖고 나올지. 이지바이오는 왜 제가 안 팔았죠? 안 팔았습니까? 나머지 다 정리하고 안 팔았죠? 시장과는 그래도 상관없는 워낙 강세 대장이니까. 대박 쳤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네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한번 달려보고 조금 있다가 공개 방송에서도 재밌는 얘기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소개를 쫙 보따리 풀어놓을 테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그리고 공개 방송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그리고 공개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공세에 2010선을 내주며 2009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550포인트 이상인 552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